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5.18 사건 1980년 5월 20일에서 21일 3일 내지 4일째 날입니다. 5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오전에는 뭐 큰 사고가 없었는데 오후에 좀 사고가 있었는데 53명 죽었다는 것은 20일 날 죽은 것을 내가 앞당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잘못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50년도, 80년도 5월 20일 날 가평에 있는 24단이 있어요. 그 24단은 기계화 사단이라 박준병이 사단장인데 기계화 사단이라고 그래서 군속 공장에서 전차나 105mm포나 K1이나 이런 이제 무기를 만들면은 일단 24단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거 6개월 동안 성능 시험을 해요. 곡사포는 잘 나가는가, 전차는 잘 가는가,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현무 굼저 이렇게 미사일은 잘 나가는가, 그것을 6개월 동안 이제 훈련하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써보니까 전차가 좋다, 국사포가 좋다, 현궁 미사일이 좋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무기를 구입해서 전군을 이제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단은 무기를 기계화 사단으로서 무기를 시험하는 그런 사단이에요. 그런데 24단에서 탱크를 몰고 광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주에 있는데 여주에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광주까지 가는데 미군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이제 5.18이 끝난 다음에 광주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미 문화원을 이제 점거하고 부산 미 문화를 점거해서 막 난동을 부르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 난 것이, 이렇게 24단이 광주까지 오는데 어떻게 그걸 저지해야지, 작전권을 다 미군이 갖고 있는데 저지를 않고 24단이 광주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항으로 미 문화원을 점거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한국 사람 놀래게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반미 사상이 학생들한테 이제 퍼져가지고 각 대학의 대자보가 미군 물러가라, 대자보가 반미 사상이 일어나는 것이 24단이 광주를 갈 때 저지를 안 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이 반미 사상이 번져서 친미, 반미, 친북 사상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4단이 광주 간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학생들 뭐 데모도 안 했는데 먼저 공수부대가 사람 죽여가지고 저렇게 막 10만이 막 동원되고 그러는데, 그걸 지나본다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전투선 전방에는 전투사단이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31사단이 얼마든지 지나볼 수도 있고 경찰이 얼마든지 지나볼 수 있는데, 세상 공수부대 3,400명을 보냈는데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여주에 있는 24단 보병사단, 전투사단, 전방사단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단 사단장은 박준병 소장이고 60일 연대장은 김동진 대령이요. 뭐 이렇게 진급도 하고 막 그랬죠. 62 연대장 이병년 대령, 62 연대장 이병년 대령 등 3,164명이 전차를 몰고 20일 날 광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내가 31사단이고 20사단이고 2개 보병사단, 그리고 3공수, 7공수, 11공수 3개 공수 여단이 가 있고, 세상에 광주 시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2개 보병사단 그리고 3개 공수 여단이 가서 진압을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31사단하고 20사단이 광주 시내를 싹 포위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3,400명 3개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 사람들을 막 투도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북한에서 600명이 광주 시내에 들어가 2개 사단이 지금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예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김동진 대령,
그다음에 이병년 대령 다 지금 살아 있잖아요. 박준병 소장은 지금 연세가 많으시겠지. 돌아가셨다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박준병 소장도 뭐 거의 살아 있고, 그리고 김동진이니 이병년 다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88년도 11월 달에 청문회를 할 때 박준병도 다 나가서 청문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두환도 정호영도 그리고 각 대대장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청문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북한에서 600명 공수부대가 특수부대가 와서 선동해서 시끄럽게 해서 우리는 그거 진압으로 간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국회 청문할 때. 그리고 56년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돈 뭐 4천억을 이제 먹었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조사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16명을. 그때 조사받을 때 이제 저 전두환이나 저 이렇게 노태우나 그리고 각 이제 그 신우식이나 최웅이나 이런 이제 여단장들 그다음에 대대장들이 우리가 광주 갔더니 북한에 특수부대 600명 와가지고 막 시끄러운 걸 우리가 그걸 진압했다. 북한 특수군이 왔지 우리는 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북한 특수군이 왔으면은 전두환 백담사 가겠어요? 노태우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16명이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다 처벌받았는데 다 북한 그놈들이 있지 우리가 한 일이 없다.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서 광주 시민들을 막 이렇게 굿한 사람들, 폭행한 사람들이 전혀 북한 특수군이 왔다 소리를 아는데 지만은 혼자만 북한 특수군이 왔다.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만은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저 춘천 출신 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은 뭐 5.18은 저 북한에서 특수군이 왔다. 그리고 권순애, 김순애 저 여자 국회의원은 폭도들이 그냥 난동을 부렸다. 세상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 시민들을 거의 다 한 뭐 30년 지나니까 좀 잊어질까 했더니 또 불을 질러 가지고 그냥 분노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전남북을 전북을 꽁꽁 뭉쳐서 민주당을 밀어주면은 계속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달게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않고 그리고 참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그래야 광주 사람들이 좀 풀어져 가지고 이제 이거 민주당 지지했다가 안 되겠구나.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30%만 지지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도 나올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저렇게 18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윤석열 21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18%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학동에서 49%가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살려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5.18은 북한에서 특수군이 온 것이 아니다. 치마는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다. 우리가 그동안 속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광주 시민 전남북 사람들을 위로하면은 전남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국민의힘을 한 30%만 지지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잘 앞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그냥 지만은 지금도 그냥 데려다가 강연시키고 지금도 그냥 지만은 박사가 훌륭하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5.18은 북한에서 온 특수부대가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냥 우익은 떠들고 각 유튜브에서 떠들고 아니와니는 뭘 젊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왜 저거 5.18 그 희생자 공개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5.18이 나쁘다 하면은 5년이야 징역을 처하냐. 그러면 고소를 해. 뭐 이해찬이는 뭐 관계도 안 되는데 희생자가 됐냐. 그러면은 이해찬을 유족이 아니다. 이해찬은 이렇게 희생자가 될 수 없다.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을 해요. 그러면 이해찬이가 소송이
이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유공자가. 그러면은 안 된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기면은 되죠. 그리고 그동안 한 7,000명 가까이 되는데 7,000명 희생자 공개하라. 그러면 4.3 공개하듯이 다 공개해버리죠. 4.3도 나같이 떠드는 사람은 뭐 5년 이하 처한다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을 넣어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왜 광주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왜 소송을 안 해요. 그리고 우익에서 입으로만 떠들지 누구 한 사람 소송해서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입으로 떠지를 말고 소송도 하고 확실하게 해버려야 일을. 근데 아니면은 젊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5년에 처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잘못됐다면은 이제 헌법소원에서 재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5.18이 북한 특수군이 왔다. 그리고 광주 사람, 전남북 사람들은 빨갱이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민주당만 민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떠들으면은 더 전남북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민주당을 밀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20일 날 이제 그 24단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광주에. 참 이거 보면은 참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광주 시민을 진압한다고 2개 보병사단, 3개 공수 여단이 가서 막 투드를 패고 그리고 이렇게 연행하고 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요. 김한은 씨가 책에 참으로 간계한 집단이 5.18 빨갱이 집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5.18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야, 그러고 이제 하루째는 자고 이제 21일 날에 됐어요. 그러니까 4일째요. 5.18 사건 4일째. 그리고 21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이요. 야, 8시에 이제 24단, 여주에 있는 24단이 광주 공업단지 입구에서 광주를 진입할 때 시대들이 이거를 막 저지를 했어요. 전차 가는 것을. 그래갖고는 이제 막 차량을 가지고 전차 앞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전차하고 차량하고 이제 충돌 사고가 나고 9시에 이어서 신역에서 이제 공수부대하고 이제 저 시민들하고 이제 신역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신역에서 한 2명이 이제 또 이제 시청을 당했죠.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장갑차 3대, 그리고 이제 대형 버스 22대, 그리고 군 트럭 33대, 민간 트럭 20대 모두 260대를 끌고 와서 이제 그리고 광주 고속버스 180대 갖고 막 도청을 해서 이 차 가지고 그냥 공수부대를 향해서 막 진격해 가는 거 아까 사진 봤죠. 그러니까 총 합쳐서 260대고 고속버스 광주 고속버스 180대가 이제 동원돼 가지고 막 밀어붙였죠. 그런데 그때 저 피해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광주 앞에 도청해서 건물 짓는 건물이 벽돌 다 없어졌죠. 벽돌 갖고 막 공수부대 던져버리니까. 그리고 강목 갖고 두드러 패니까 강목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갖고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이 없어요. 그리고 강목이 없고 쇠파표가 없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 사람들 손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광주 고속버스가 180대면 얼마나 큰 돈이요. 이거 다 끌고 가서 막 들이 받아버리고 끌고 가고 그냥 막 하니까 막 다 파손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자동차에서 260대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진하니까 다 부서지고 막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자동차에서 피해가 많고 광주 고속버스 피해가 많고 금남로 양쪽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물건이 다 없어져 갖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위대들이 광주 시내에 있는 뭐 음식점이나 또 편의점이나 은행이나 한 군데도 가서 사고 낸 일이 없어요. 그게 이제 특이하죠. 이제 오전 9시 30분 시위대들이 이제 근데 이제 보안사령부 505 보안대라고 그래요. 광주를. 이제 550 보안대 이렇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서울에서 광주를 직접
K57 비행장 그러니까 K57이라는 것은 성남 비행장을 K5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남 비행장에서 헬리콥터가 출발해 가지고 강주 상무대 그 전투 교육사령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20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발포에 대해서 505 광주 보안대 수사관 허창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허창환이가 전두환이가 와서 한 말을 그대로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문제는 사령관 전두환 내가 진다. 그러니까 발포를 하라. 그래서 사실은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허창환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20일 날 1시에 발포 명령 내린 사람이 정호영이다. 정호영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든지 무슨 일이 벌어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정호영이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정호영이가 발포 내릴 수가 없어요. 전두환이가 내린 거지. 그러니까 505 허창환이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전두환이가.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허창환은 이렇게 21일 날 오후 1시에 발포 명령은 전두환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도청에 있는 모든 그 행정요원들이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다 지하다 놓고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이제 10시 정도에는 이제 도청 앞에 막 10만이 모였어요. 10만이.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30만까지 모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광주가 한 80만 정도 되는데 반절이 왔다 모였다 해도 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주 고속버스 180대, 아시아 자동차 260대, 일반 차량, 그다음에 뭐 택시, 그리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화물차, 물건 잘떡 싣고 막 화물차도 막 돌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을 향해서 막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30만이 갖고는 이제 도청을 이제 포위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1인당 60발씩, 그러니까 기본 실탄이 75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 실탄 가까운 60발을 이제 공수부대한테 싹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엄사령관 이성희가 뭐 이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참 이성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제 호리호리하고 키는 크고 호리호리한데 사람이 담대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그냥 계엄사령 참모총장이 돼갖고 계엄사령이 돼갖고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엉뚱한 뭐 그 광주 사람들이 잘못해서 폭동같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오후 1시가 됐어요. 근데 오후 1시가 됐는데 느닷없이 이제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막 동요물가하고 애국가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빌딩, 상무관, 도청, 수협, 전남 도지부 등 옥상에서 이제 일제히 이제 애국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그냥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그래 이제 돌진해 오니까 그냥 겁이 나서 그런지 어쩐지 막 시위대들 향해서 이제 총을 쏜 거죠. 그러니까는 도청은 그냥 삽시간에 한 막 54명이 죽고 500명이 그냥 부상당하니까 그냥 피바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화물트럭 갖고 간 사람들은 돌진하지, 막 고속버스에서 돌진하지, 일반 차량 물건 이제 싣고는 화물차가 막 돌진하지. 그러면은 그 돌진하는 사람들은 막 운전수를 정조준에서 쏴 죽이지. 그냥 하여튼 21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도청 앞에 피바다고 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8일 날도 큰 사고가 없었고 19일 날도 큰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일 날 오후부터 이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3공수, 이제 11공수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18일 날 공수부대가 철수도 되고 19일 날 철수도 되는데 오히려 3공수, 11공수를 보강하고 24단을 보강해가지고 사건을 더 크게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박정희가 1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독재를 했잖아요. 유신 독재를.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유신 독재를 실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인이 정권 잡는 것을 군부
독재를 실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전두환이가 이제 5월 4일 날 국보위를 조직해서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대항하고 국민들이 반한 것 같아서 섣불렸다가는 안 되니까 광주를 이제 타켓을 삶아가지고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큰 사건이 나니까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국회를 해산하고 이제 국보위를 조직해서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1980년 5월 30일 날 국보위를 발표해요. 그 명단은 이제 80명이죠.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광주 시민들을 죽여갖고 크게 막 사건을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도 5월 21일 날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도청 앞에 말할 수가 없이 피를 흐르고 부상당하는데, 죽은 사람은 거기서 죽었지만 부상당한 사람은 한 500명 되는데 각 병원으로 가니까 이게 피가 없어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막, 그리고 청년들 다 병원으로 가서 피를 빼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일 날부터 20일 날 오후까지 부상자가 각 병원에 이제 다 치료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하고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도와준다고 의사를 투드려 패고 의사가 이제 치료해 준다고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시험은 대상이 5월 21일 1시에서 5시까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대한민국 공수부대가 얼마나 악한가. 그걸 보여준 것이 5월 21일에 1시에서 오후 4시까지요. 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참 위로 말이라도 하고 참 이렇게 반성도 하고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북한 600명 특수부대가 와서 했다.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북한 놈들이 나쁜 놈이지 국군은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정호영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해 갖고 우익을 전부 다 선동은 지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뭐 연설을 같이 하고, 참 그거 보면 우익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어. 한심해. 어떤 한 번은 어디로 갔더니 이렇게 지만이가 왔어요. 그리고 날 보고 지만은 보고 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정신비제 미친놈한테 내가 왜 인사를 하냐고 했더니 지만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투드려 패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지만은 모르지. 너 깡패냐? 내가 너한테 맞을 것 같아?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말기는지 말겠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끝장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53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당하니까 이제 그 30만 중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도 많고 예비군이 많잖아요. 야, 우리가 병신이냐? 우리도 총 갖고 공수부대고 싸우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막 총을 가지러 이제 간 거죠. 무기고 이렇게 파출소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 시내 전남 공수부대 싸우자고 해서 광주 시내와 전남 방직공장, 그 예비군 있잖아요. 전남 방직공장 예비군 무기고 가면은 뭐 예비군들이 다 관료니까 그냥 문 열어줘서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로죠. 호남전기 예비군 무기고, 파출소 무기고, 화순, 영산포, 장성, 영광, 단양, 나주, 금성 등 전남 각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가 지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지서 가고 이제 경찰서 가고 파출소 가면은 경찰들이 저거 무기고를 꼭 잠그고 우리는 죽어도 안 된다. 그리고 무기 갖고 가면 큰 사고 나니까 못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가 진압 과장 진압 과장 총경을 그냥 투드려 패가지고 총경이 이제 거기서 일을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걸 경찰들이 싹 알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눈을 보니까 공수부대가 다 뭐 자기네가 지나보니까 전부 다 경찰들이 공수부대에 그냥 대항을 하는데 대항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막 무력으로는 속으로는 하지만. 근데 파출소에
이제 시민군들 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냥 무기고를 다 열어서 칼빙총을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화순 가면은 이제 탄광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폭약을 해서 이제 돌을 깨가지고 이제 탄광을 캐는데 그거 이제 폭약이 많잖아요. 그냥 폭약도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고 막 차다 싣고 광주로 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칼빙총이 전부 다 한 1000정을 했는데 총 합치면 한 5000정이 모였다고 그래요. 5000정. 그러니까 예비군이 5000명, 1000명이 이제 칼빙총 가지고 실탄도 많이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가 향해서 싸움을 하면은 공수부대에서 싸움을 잘해주면 예비군들도 현역 출신들이라 총을 잘 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였고, 이때 이제 도청 앞에 이제 30만이 모였어요. 자그마치 30만이. 아니, 북한에 뭐 특수군이 와서 선동한다고 그러지만 30만을 어떻게 선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막 30만을 동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부 다 그냥 광주 시내 사람들이 뭐 노인 양반들, 뭐 어린애들 빼놓고 그냥 다 달라들어서 공수부대 끝장내버리자고 그냥 30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대 차량과 1000여 명이 넘는 예비군들, 그리고 총 들은 사람 예비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 앞에 이제 전부 다 공수부대를 포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비군 학생과 시위대 중 11명이 기관총 이정을 가지고 도청 옆에 가면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높이는 12층이에요. 그리고 도청은 4층이고, 그런데 기관총이 이제 이정인데 거리는 3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12층에서 옆에서 이제 그 도청에 주둔하고 있는 공수부대를 향해서 기관총으로 쏘면은 300m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정조준에서 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비군이 앞에 이제 1000명이 그냥 실탄 다 장전해가지고 칼빈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그 도청 앞에서 3,400명이 모였더라도 그냥 싹 포여니까 사격전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5시 30분부터 도저히 공수부대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선대학교로 해서 조선대학교 뒤 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안사람 집이 조선대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선대학교 안에서 공수부대가 일어난 일을 다 알아요. 그래갖고는 세미를 물어보니까 이제 5시 반에 이제 조선대학교를 통해서 뒷산을 통해서 이제 정심사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공수부대들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밥을 해놨는데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취사 도구도 그냥 놓고, 잠자는 참목도 그냥 놓고 그냥 사람만 몸만 빠져서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경찰들은 막 가정에 와서 경찰복을 벗어놓고 사복을 달라고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사복을 다 줘서 경찰들은 사복 입고 그냥 도망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날 오후에 이제 시위대들 30만이 도청을 딱 포위갖고 딱 도청을 점령하고 공수부대는 싹 이제 광주시에서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속버스 180대, 그리고 아세 자동차 260대, 그리고 그냥 화물트럭, 택시, 일반 버스, 그리고 30만에 동원했고 막 차로 밀고, 그리고 이제 예비군들이 이제 이렇게 칼빙총 가지고 대들고, 그리고 전남 부속병원 12층에서 막 기관총으로 막 쏠라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 20일 날 오후에서 21일 날 오후까지 이제 벌어진 사건이요. 그래서 1시에서 5시까지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공수부대가 얼마나 악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악한가, 그를 보여준 것이 21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광주 이제 공수부대는 이제 광주 시내를 떠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수부대가 없으니까 그 광주 시민들 30만이 만세를 부르고 이겼다고 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겁이 나고,
그래도 이제 집으로 다 이제 흩어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